자, 오늘은 이제 7차시고요. 교과서 18에서 25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어쩌게 보면은 이제 이 단원의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중단원은 바뀌지 않고 소단원만 바뀌는 소소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이제 뉴턴 1, 2 법칙을 우리는 먼저 배우고요. 나중에 이제 뉴턴 3 법칙은 좀 따로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고요. 뉴턴 1, 2 법칙에는 이제 운동에 대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고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고 이게 이제 1, 2 법칙이고 3 법칙은 좀 달라요. 약간 이 결이 3 법칙은 그 단독적인 힘에 대해서 그 힘의 특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1, 2 법칙에는 합력이 등장하는데 3 법칙에는 합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가속도를 구해서 가속도를 구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건 이미 배운 거예요. 그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가지고 기울기 가속도 면적 변이로 해서 이제 임의의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배운 거고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게 결국에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야지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그 영상 봤었죠? 네. 이게 뉴턴의 프린키피아 여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점이 있네요. 점. 코가 크죠? 코는 평생 큰데요. 몰랐죠? 저번에 얘기했나? 아, 미안하다. 중복하면 안 되는데. 코하고 귀가 평생 큰다 하더라고. 아직 나는 크고 있다. 자, 우선 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업데이트된 그게 이제 힘이 이제 헐 아니고 힘. 뉴턴이 남자여서 이제 헐을 정의하지 않고 힘을 정했다고. 아, 이거 올해 신상품. 나쁘지 않죠. 이거 1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때 시험 안 나온다고 처음 했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힘은 물체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역학에서는 이제 운동 상태, 즉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속도가 바로 그 순간에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위치하고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 순간에 이 물체의 운동은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위치의 변화가 운동이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속도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운동량이 이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양인데 우리가 질량이 바뀌는 경우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뉴턴이라 했죠? 뉴턴이라고 읽고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하죠. 뉴턴 성이죠? 이름이 아이작이고요. 아이작 뉴턴. 질문 어떻게 이런 거 적어도 돼요. 뉴턴의 이름은 아이작. 이거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 그럼 100점은 다 주는데요. 세특에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토스트 집이 아이작 토스트라고 이제 우리 학교 건너편에도 있죠. 아이작. 제 철자가 똑같아요. 몰랐죠? 아이작 토스트. 이것도 올해 신상.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년 이제 그 개그를 짜거든요. 똑같은 거 하면 이제 좀 식상하니까. 자, 힘의 3요소는 이제 힘은 요 세 가지가 다 표현돼야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방향. 그 작용점은 뭐냐면 이 힘이 어느 물체에 작용하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데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고 이게 약속된 규칙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요 작용점이 그러니까 이 화살표 꼬랑지를 이 힘이 작용하는 물체 안에다가 그립니다. 보통은 꼭 지켜지는 건 아닌데 대체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힘 중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합친 힘을 줄여서 합힘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력이라고 하고요. 괄호에다 적을 겁니다. 합력. 이 합력은 더한다라고 할 때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3N이면 13N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7N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해가지고 남은 알짜배기 힘이라고 해서 이제 알짜 힘이라고도 합니다.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알짜힘, 합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뉴턴의 운동 1법칙과 2법칙에 나오는 힘은 다 요 합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법칙은 아니고요. 1, 2법칙에 나오는 힘 F는 합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힘의 정의를 보면은 결국에 이 힘의 정의 안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2법칙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이 속도 변화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1법칙이고요.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합니다. 이게 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원을 선택해서 배웠다면 모든 걸 다 까먹어도 방금 한 이 얘기만 까먹지 않으면 이제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물리학의 시작이거든요.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하고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 이게 물리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요거는 까먹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리는 이제 다 배운 거야. 네. 여기 이제 거의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힘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는 가정하에 뉴턴 제1법칙 관성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했다가 이제 오래돼서 까먹은 거죠. F가 0이면 철수 아니고 이런 거 했었습니까? 네. F가 0이면 철수 아니고 안 했었나 옛날에. 이건 매년 했던 건데. 빼먹었어. 그럼 다 할게요. F가 0, 옛날 철수 0이 민수 시리즈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에 등장하는 3인방 그 중에서 철수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중에 철수가 완전 철인이에요 보면. 막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속도 측정하고 막 철수가 탄 우주선의 앞쪽과 뒤쪽에 운석이 충돌하는데 누가 뭐 동시에 충돌하냐 하고 막 매번 죽거든요. 그 다음 문제 어김없이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철수. 근데 F는 철수가 아닙니다. F가 0이면 V가 철수이다. V가 일정하다. 집중이 안 되죠. 이때 F는 force. 뭡니까? 힘. 힘.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합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틀릴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이 틀린 대답을 한다가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힘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까먹었죠. 예. 뉴턴 1, 2법칙에 들어가는 F는 합력이라고 했습니다. 합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힘. 요게 0이면은 V가 일정한데 요 V는 velocity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력 아닙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겠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수행평가 중에 적는 거. 자,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요거는 뭐 납득이 돼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되게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알짜 힘이 0이면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영원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그 움직임을 유지하려면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움직임의 상태를 바꾸려면 오히려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사실 뉴턴이 발견한 건 아니에요. 예, 갈릴레이가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맨날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갈릴레인지 성이 갈릴레인지, 성이 갈릴레오인지 이름이 갈릴레오인지, 갈릴레오 갈릴레인지 갈릴레이 갈릴레오인지, 이런 거 질문 노트에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냥 점수만 받을 거면 깔끔하게 이런 거 허접한 걸로 해서 내고, 잘 적은 거 뺏기지는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요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했어요. 사고를 쳤죠. 그 사고가 아니고 이제 생각하다 이거요. 요 제 사층과학실에 심심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요 모형을, 이 마찰이 없는 면을 상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상상을 했냐? 실제로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점에 가만히 놓은 구슬은요, 내려올 때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같은 높이 A에 이르면 멈추게 되겠죠. 왜냐하면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진짜입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럴 것 같죠. 이게 약간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면을 만들면 B점에서 멈출 거예요. 마찰이 없는 면을 요렇게 만들면 여기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 구슬이 같은 높이에 이르러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마찰이 없는 면을 요렇게 만들면 이 공은 같은 높이에 도달해야지 멈추는데 같은 높이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계속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생각이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러한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성질에 이름을 붙였죠. 갈릴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성은 뭐 사람 이름 아니고요. 그냥 단어입니다. 그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질문 넣어도 적어도 돼요. 관성의 용어의 유래는 무엇이냐? 뭐 라틴어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 1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뉴턴 제2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하고 특정 순간의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나머지는 미적분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배우진 않습니다. 미분하는 게 기울기 구하는 거고 적분하는 게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몰래 가르쳐 준 거예요. 미적분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기울기 구하는 과정이 미분 과정이고 면적 구하는 과정이 적분 과정이에요. 가속도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법칙은 MA는 F 이렇게 쓸 겁니다.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F 이꼴 MA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좀 있습니다. MA는 보통 MA 한 번만 쓰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가속도거든요. 하나의 물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쓰는데 얘는 합력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걸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쓰고 이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해요. MA는 마 써라. MA는 마 쓰고 F는 이제 좀 고려해가지고 작용한 힘을 빠뜨리지 말고 써라. 이렇게. 마 맛있죠? 마 안 먹어봤어? 넘어갈게요. 자, 매스는 수학 아니고 칼 아니고 MASS 질량이죠. 질량. 관성이 크기입니다. A는 acceleration.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이제는 안 틀리겠지. F는 force. 합력입니다. 역시 시나리오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답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걸로 보면은 좀 약간 의미를 좀 보기 힘들어서 꼬라지를 좀 바꿔가지고
A는 n분의 F 이렇게 쓰면 A는 사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속도가 있다라는 결과도고 F가 그 가속도가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F가 아까 위에 힘의 정의 있었죠. 속도 변화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속도 변화의 원인이 크면 속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커집니다. 그 결과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m이 크면 속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입니다.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크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량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여러분 계속 자주 들어가지고 뭔가 익숙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둘은 연관성이 있을 이유가 잘 안 보여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좀 관련성이 있다라고 쉽게 떠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다 질량이라는 물리량에 비례합니다. 뭐 이 말은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관성력하고 중력이 같은 걸로 나중에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하면 벌써부터 이제 물리학 2는 그 절대 평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이제 1법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면접 질문 중에 있었어요. 뉴턴의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면접 질문이었어요. 자, 이건 뭐냐? 뉴턴의 제2법칙에서 F가 0인 경우가 1법칙입니다. F가 0이면 힘이 작용하는 힘이 0이 된다고 해서 그 물체의 질량이 0이 되진 않잖아요. 그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이 법칙 중에서 합력이 0인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제2법칙 문장으로 볼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R자임의 방향과 같고 이거 얘기 안 했죠?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빠뜨린 거 아닙니다. 이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의 모든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는데 요 m은 방향이 없어요. 질량은 나의 질량이 오른쪽으로 70kg 얘기하지 않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70kg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방향이 있고요. 힘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방향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둘이 방향이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력의 방향이 곧 그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중력 방향과 중력 가속도 방향이 같죠. ma 꼴 mg인 거예요. ma 꼴 mg이기 때문에 a는 g인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과에서 배운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죠.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의 작용 R자임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빠진 농담이 있나? 요 교과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이거 봐라, 이거 아이작 맞잖아. 아이작 토스트 맞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교과서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관성 법칙 해가지고 이제 그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화장실에서 급해가지고 양손을 쓰지 못할 때 휴지를 뜯고 싶으면 갑자기 확 당기면 됩니다. 갑자기 확 당기면은 이제 요 휴지는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부분만 속도가 변해가지고 휴지와 휴지 사이에 전기적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 전기력입니다. 이게 물체가 결합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다음 먼지 터는 거 이거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해 보라면 생각보다 약간 설명하기가 잘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먼지를 털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정지 관성이에요.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걸레라고 해야 되나? 걸레가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지는 가만히 있는데 걸레가 움직이니까 이 사이에 결합이 확 끊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훅 퍼져 나가는 거죠. 네. 그다음 뛰던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 같은 것도 이제 얘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힘이 가해지면은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멈추게 되고 요 부분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 이제 관성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띠에도 사실 안전띠의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생각이 더 깊은 학생들은 안전띠가 넓잖아요. 네. 넓으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작아져서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있는데 이걸 관성의 법칙과 떠올려서 얘기하는 학생 잘 없어요. 이게 사실 관성의 법칙이 숨어 있는데 안전띠의 구조가 이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띠가 작용할 때는 급정거할 때잖아요. 가속할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급정거할 때 필요하죠. 어디 부딪혀가지고 멈추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급 브레이크를 가서 멈추거나 이럴 때 자동차는 타이어하고 바닥 사이의 마찰에 의해 가지고 그건 아니네요.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축하고 바퀴 사이의 마찰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일단 속도가 줄어드는데 안에 있는 운전자는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하고 사람 사이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자동차 속도는 느려지는데 사람 속도는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만 쏠리는 게 아니고 요 안전띠 안에 있는 장치 중에서 요 추 부분도 요 앞쪽으로 쏠려요. 그럼 얘가 쏠리면은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기역자로. 쏠리면은 얘가 요 부분에 이렇게 탁 걸리게 됩니다. 걸리면서 이제 안전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평소 때는 이렇게 그냥 등속으로 움직이거나 정지했을 때 안전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정거할 때는 얘가 갑자기 확 조여집니다. 늘어나지 않고. 이게 이제 전자식이 아니고 이게 기계식이에요. 이게 추를 이용해서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디어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을 보고 비웃고 있네요. 이해 못하겠지 이러면서. 오늘 좀 천천히 했습니다. 유턴 운동법칙이 좀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진도를 더 많이 안 나가고 뉴턴 제2법칙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뒷페이지 할 겁니다. 네. 프린트 챙겨오세요.